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로 오른 가운데 두바이 유가 이달 안에 $15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락 장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간신히 1600선을 지키는 등 불안 장세를 보였습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새 대표에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비폭력을 위한 촛불 집회가 오늘은 개신교계의 시국기도회로 열립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144로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유가 충격으로 국내 주가가 장중 1580선까지 폭락하다가 간신히 1600선을 지키는 등 불안 장세를 보였습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결국 $144 선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1배럴에 $144 32센트를 기록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도 $136 73센트를 기록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두바이유가 $150를 넘을 경우 에너지 비상 수급 대책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이제 불과 $13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50 돌파는 시간 문제로 이달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유가 충격으로 국내 증시도 연일 불안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전 투매 양상을 보이면서 1580선까지 밀렸다가 오후 들어 기관이 매수로 낙폭을 줄이며 어제보다 17포인트 떨어진 1606.54포인트로 장을 마감해 간신히 16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0포인트 떨어진 546.4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9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개인도 매도에 동참하는 등 증시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연일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140를 넘어 $150 선을 위협하면서 우리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사분기 3,255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유류비가 2,700억 원이나 늘어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나마 환해지의 성공에 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곧 한계 상황을 맞을 전망입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를 보는 석유화학업계 역시 감산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분이 원재료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가 상승에 대한 대응력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큰 상황입니다. 고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 또 물가 불안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들을 중소기업은 경제 위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나 유가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산업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새 대표에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 최고위원으로 기호 2번 박희태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맞붙은 한나라당 당권 경쟁은 결국 당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은 오늘 오후 서울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 경선에서 유력 경쟁자였던 정몽준 후보를 제치고 당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박희태, 정몽준 두 후보의 종합득표차이는 불과 900여 표. 그러나 70%가 반영된 현장 투표에서 2,000여 표 가깝게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게 된 박희태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화합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이 혼란과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친박계 대표 주자를 표방한 허태일 후보는
2위 정몽준 후보와 2,000여 표 격차를 보이며 3위에 그쳤습니다. 이어 공성진 후보와 여성목 박순자 후보가 남은 최고위원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이계는 당 지도부의 60%를 장악하며 명실상부한 주류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당청 관계 우려나 친박계와의 갈등 해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반 총장은 오늘 낮 1시쯤 특별기편으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한승수 국무총리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18개월 만에 정든 고국을 찾아와서 국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반 총장은 4박 5일간 머물며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무총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최근 사흘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시국미사와 촛불 집회를 주관해서 비폭력 시위를 이끈 데 이어서 오늘은 개신교계가 주관하는 촛불 집회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YMCA 전국연맹과 예수살기 등 개신교 연대체인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의 오늘 시국기도회에는 목사와 신자 4천여 명이 참여해서 예배 형식의 촛불 집회를 끝낸 뒤 가두행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책회의는 비폭력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내일 촛불 집회에는 불교계가 나서서 시국 법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닭고기 업계가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서 최근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AI 파동으로 사상 유례없는 타격을 입었던 닭고기 관련 업계가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요즘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생산 공장은 밀려오는 출하량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초복을 앞두고 나서 가동률도 한 110%, 120% 정도 가동이 되면서 상당히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실제 마니커 동두천 공장의 경우 올 4월 발생한 AI 파동으로 한때 생산 물량이 60%가량 떨어지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지난해 대비 최소 20% 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AI 파동으로 6천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닭고기 관련 업체. 하지만 소비자들이 최근 AI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예전의 분주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매출 성장세가 가팔랐습니다. 소비자들은 AI 공포로 완전히 떨친 듯 닭고기 매출이 크게 늘고 있었습니다. 6월 달에는 아예 때문에 닭고기 판매량이 걱정스러웠는데 지금 거의 한 110%까지 매출이 지금 상승해가지고 7월 초복 정도 되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의 닭고기 매출은 최근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며 매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닭고기 관련 외식업체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들도 찾는 손님들이 크게 붐비고 있었습니다. 올해 AI 파동으로 6천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닭고기 관련 업계. 하지만 소비자들이 AI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제는 예전의 분주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조성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 신규 채용을 올해 초 목표치보다 1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5단체장들은 기업 투자와 고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전국 순회 채용 박람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자제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정치권도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열사에 1,2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2년 6개월, 횡령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등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석원 전 쌍용 회장은 쌍용양회 회장으로서 위장 계열사에 1,200억 원을 부당 지원해서 회사와 채권단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양형이 과도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칠레 남부의 라이마 화산이 용암을 분출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라이마 화산은 6개월 전에도 용암을 분출해 주민들이 대피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도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피 소동이 벌어진 라이마 화산으로 함께 가보시죠. 해가 뜨기 직전 가늘고 붉은 줄기가 3,120m 산 정상에서 흘러내립니다. 칠레에서 가장 크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라이마 화산이 또 한 번 용암을 분출한 것입니다. 용암이 인근 지역까지 흘러내렸지만 신속하게 대피시키며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화산 분출에 화산 전문가들은 바짝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FARC의 인질로 잡혀있던 잉그리드 베탄쿠르 전 콜롬비아 대통령 후보가 6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출된 베탄쿠르는 조금은 야위었지만 건강한 모습이었고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고위 간부들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베탄쿠르와 함께 미국인 3명 그리고 군인과 경찰 11명 등도 정부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베탄쿠르의 구출 소식에 전 세계 지도자들은 환영과 안도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총격전 없던 정부군의 베탄쿠르 구출 작전. 그동안 석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계획이 성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미국 내 점포를 폐쇄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커피를 찾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매출 부진으로 이런 결정까지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미국 내에서 실적이 부진한 600개 점포를 폐쇄하고 직원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tarbucks has been expanding very aggressively. They have charged very high prices, and there has been a lot of competition coming in. So, but you know, Starbucks has had this coming for some time. 이번 매장 폐쇄 조치로 스타벅스 전 직원의 7%에 달하는 12,000명이 실직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It's expensive. It's expensive. That's why I'm doing my coffee at home.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전문점의 판매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수백 대의 화물차들이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줄을 지어 영국 국회의사당으로 향합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사들은 연료값이 폭등하며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곳곳에 붙어있는 팻말, 부당한 연료값을 인하하라는 건데요. 연료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국 정부에서는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선택할지 주목해봐야겠죠.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낮한 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